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뭔가 예전에 저는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나의 내면의 진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느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걸 느끼셨던 적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일본의 심리 테라피스트인 이시다 히사스구 작가님의 인생을 빛내는 탐욕의 원칙이라는 책에서는요, 점점 더 빛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힘은 바로 탐욕의 원칙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은 탐욕스럽고 또 나쁜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데요. 이 탐욕, 욕심이라는 단어에 씌어져 있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제거하고 탐욕을 바르게 활용하기만 한다면 이건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운과 또 성공의 비밀스러운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신은 존재한다는 것. 두 번째,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지기 마련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왕이면 이 탐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솔직하게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내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는 과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오디오북에서는 우리가 탐욕의 힘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과 행동에 세 가지 팁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은 기대 이상의 사건을 끌어당긴다. 나는 툭하면 대단하다고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15년 전 내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수중에 가진 돈은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석 달 만에 모조리 다 써버리고 슬슬 불안해지던 차에 대단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단한 펜던트였는데요. 지니고 있으면 기와 파동 같은 신비로운 힘을 낸다는 파워 굿즈의 일종으로 우연히 그것을 제가 판매하게 되어서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세미나, 강연, 출판, 코칭, 그리고 유튜브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 펜던트의 효과가 아닙니다. 내 블로그에 대단한 펜던트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홍보를 시작하자 그 상품은 인터넷에서 초파워 펜던트라는 애칭으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소개한 동영상 제목도 대단하다, 48시간 안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인데 만일 안전하게 48시간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였다면 그다지 파급력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하다라는 말에는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대단한 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도가 매우 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보통을 뛰어넘는 사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대단하다는 어감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애초에 나에게 기본은 점점 좋아진다라는 생각이므로 역시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뇌는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 대단하다라는 말이 정말로 대단한 일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령 사무실에 훌륭한 퍼즐로 완성한 멋진 그림을 장식해 놓았다고 해볼게요. 만약 그 퍼즐에서 두세 조각이 빠져 있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상당히 눈에 거슬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뇌에는 공백을 싫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명에 맞추어서 좌석을 준비했는데 19명만 앉아 있으면 남은 한 자리가 신경 쓰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공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대단하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대단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재 나의 상태에서 보자면 과잉이라서 사실 현재 상태와 대단하다라는 말 사이에는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뇌는 온 힘을 다해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균형을 맞추듯이 대단하다를 증명할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앞서 말한 초파워 펜던트도 말하자면 이른바 굿즈에 불과한 제품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취급하는 굿즈가 제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지는 나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물건이 당시 나의 삶을 구했습니다. 독립하고 3년 정도는 그 펜던트만 팔아서 살았으니까 정말로 대단한 물건이었죠. 또 대단한 펜던트 덕에 나를 알게 된 한 남성은 내 블로그를 보고 내 강연에 참석했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 내 강연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본인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단하다는 말은 뇌의 공백을 만들어서 그 대단하다에 상당하는 현실을 마구 끌어당기는 메커니즘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더 많은 기적을 끌어당기는 인생. 대단하다는 말은 탐욕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점점 좋아지는 신의식 그 자체입니다. 경제도 우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점점 좋아지고 점점 더 팽창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달리 인생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되어도 문제없죠. 하지만 그 중에는 인생이 디플레이션인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수입도 줄어들기만 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왠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 익숙해져 버리면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은 소비와 소득이 동시에 감소하는 걸 뜻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 매출이 줄고 마침내 물건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다시 소득이 줄어들고 점점 더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듯 연쇄적으로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씁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은행과 국민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시장에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공공투자 같은 수단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서 소비자가 쓸 돈을 늘립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결국 매출과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소비가 늘면서 선순환, 즉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이론상 소득이 늘면 세금의 징수가 늘어나고 정부는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만만셉니다. 만일 내 인생은 디플레이션이야, 점점 나빠지기만 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는 바로 현재 의식입니다. 상위 의식인 신의식으로부터 대단하다는 말의 기운으로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시한 것일수록 과장되게 대단하다고 떠벌립시다. 새삼스럽지만 자꾸만 신의식을 인식하고 대단하다는 말의 기운을 빌려봅시다. 그러면 대단하다의 과잉 부분에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이 기적을 끌어당겨서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은 기분은 더 많은 기적을 끌어당기고 이러한 순환이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점점 좋아진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 대책이라면 세금을 걷어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지만 인생에서는 점점 좋아질수록 자연스레 신의식으로 환원됩니다. 마음대로 점점 좋아지고 기적을 즐기고 계속해서 기분 좋게 지내면 될 뿐입니다. 이제 소원의 3단 활용을 시작한다. 대단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 과잉의 삶이 되어버리지만 그만큼 인생이 인플레이션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체질이 되었다면 이제 구체적인 소원 실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는 항상 소원의 3단 활용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원의 첫 번째는 신체 단련이고 두 번째는 미국 데뷔, 그리고 세 번째는 불루불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체 단련이란 근력 운동으로 복근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데뷔는 정리의 달인인 곤도 마리에스처럼 말 그대로 미국에서 데뷔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불루불사란 무엇일까요? 소원의 3단 활용이란 단계별로 소원의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인 눈앞의 목표입니다. 수입 증가나 다이어트, 합격, 결혼, 연애처럼 일상에서 손에 닿을 듯한 조금만 노력하면 어떻게든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중장기적인 원대한 꿈입니다. 가령 미국 데뷔라고 하면 무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변을 보면 실제로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곤도 마리에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더니 스스로 정리 세미나를 열고 또 책까지 냈다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세계적인 정리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밖에 운동선수, 뮤지션, 연구자, 경영자 등 숫자로만 보면 미국 데뷔가 드문 일도 아니죠. 그렇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다행히 나에게는 유튜브가 있고 외국어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늙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세 번째 소원인 불로불사. 이것만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이론상 불로불사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작은 보호탑 해파리처럼 5억 년을 사는 개체도 있습니다. 5억 년이라고 하면 쉽게 상상이 안 될 만큼 긴 시간인데 생물 자체가 탄생한 시기가 무려 3엽충이나 화석의 시대입니다. 또 바닷가재도 이론상으로는 불로불사인데 내장을 포함해서 통째로 탈피를 거듭하기 때문에 영원히 자라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나? 다만 애초에 몸집이 커지면 탈피 자체가 어렵고 탈피한 뒤에도 천적에게 쉽게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보호탑 해파리나 바닷가재는 불로불사 수준으로 오래 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실은 이것도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물에게 산다는 것은 세포 분열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포 분열을 할수록 염색체의 양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입자가 짧아지고 어느 정도까지 짧아지면 더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개체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꿔 말하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으면 영원히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불로불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닷가재의 장수도 이러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게 하는 기술도 있기는 하지만 암세포로 변하기가 쉬워서 그것으로 수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불로불사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구글은 불로불사의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인생 500년을 디자인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500년 전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중종 16년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무렵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500년이나 살 수 있다면 지구는 사람들로 넘쳐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달이나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면 되고 또 바다나 하늘처럼 새롭게 살아갈 장소를 찾아낼 것입니다. 장소는 많고 완만하긴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람이 넘쳐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도 이제 곧 50세가 됩니다. 내가 살아온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50년에 10배를 더 살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500년이 무리라면 200년 정도는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픈 몸으로 200년을 사는 건 고통이지만 지금처럼 활기 있게 살 수 있다면 분명히 재밌을 것입니다. 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출산도 100세까지 가능하다든지 아니 애초에 출산이나 육아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고 인류는 대부분 지금은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항상 터무니없는 꿈을 실현해왔다. 과학의 진전으로 사람은 불로불사에 가깝게 살지 모릅니다. 특히 여성은 나이를 먹어도 건강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남성도 그에 못지않게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불로불사의 꿈 앞에서 월 수입 300만 원 같은 소원은 어떻게 보일까요? 다시 말해 소원의 3단 활용 중 첫 번째 단계인 눈앞의 목표는 불로불사를 진지하게 꿈꾸는 사람에게는 매우 하찮게 보입니다. 두 번째 중장기적인 원대한 꿈 역시 사소해 보이죠? 사실 소원의 3단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무모하게 보이는 기적의 꿈입니다. 확실히 불로불사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인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했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거의 실현해 왔습니다. 모닥불밖에 없던 시대에서 보면 로켓을 쏘아 올리는 에너지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지만 인류는 문제를 꾸준히 해결해 왔습니다. 휴대전화의 역사만 봐도 음성통화만 되던 1G, 문자를 보낼 수 있는 2G, 이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3G, 동영상을 가능하게 한 4G, 그리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초고속 대용량의 5G, 6G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라에몽에서 나오는 빅라이트 빛을 쏘인 것처럼 점점 커지고 큰 것을 작고 간편하게 만드는 스몰 라이트도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 실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탐욕스럽게 무모하고 황당무계한 일을 꿈꿔도 괜찮지 않을까요? 불로불사, 타임머신, 타임워프, 우주여행, 땅속 탐색,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미쳤군, 이렇게 생각해준다면 내 생각대로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즐깁니다. 솔직히 그런 터무니없는 꿈을 꾸는 건 멋진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에서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버리면
거기에서 시합은 종료인 것입니다. 무모한 꿈부터 그려간다. 이제 여러분도 소원의 3단 활용을 적어봅시다. 핵심은 무모한 수준의 꿈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기적의 꿈을 제일 먼저. 그 다음 원대한 꿈, 마지막으로 눈앞의 목표를 쓰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의 나라면 기적의 꿈은 불로불사, 원대한 꿈은 미국 데뷔와 우주여행, 눈앞의 목표는 몸 만들기, 연수입 10억 원, 그리고 자전거로 세계 일주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불로불사가 실현되면 미국 데뷔나 우주여행, 심지어 다이어트나 수입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대단한 목표, 터무니없이 대단한 소원,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한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단기적인 눈앞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불로불사나 우주여행 같은 소리는 들어도 실감이 나지가 않고 그보다는 눈앞의 현실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꿈을 현실처럼 느끼면서 가슴 설렐 수 있다면 눈앞의 목표도 마음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탑다운 방식의 실현법입니다. 가령 불로불사 같은 기적의 꿈은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에 가까워질까요?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불로불사와 관련한 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알아봅니다. 불로불사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그만큼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망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해 웃는 겁니다. 해해 웃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곤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바보처럼 헤헤 웃어버리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고 그러다가 힘이 쭉 빠져서 웃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가장 큰 비법은 릴렉스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으면서 어리석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그 아래 단계의 소망이나 목표도 마음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원대한 꿈이나 눈앞의 목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령 다이어트의 기본은 적게 먹는 것입니다. 물론 단식을 할 정도로 무리할 필요는 없고 평상시에 섭취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다는 것만 명심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음식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살이 찔 만큼 많이 먹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럼에도 먹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인데 이때 스트레스를 릴렉스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헤헤 웃는 것입니다. 헤헤 웃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힘을 쭉 빼고 두 팔, 양 어깨, 목을 문어처럼 흐느적대면서 1분 정도 춤을 춥니다. 이렇게만 해도 생각보다 땀이 나고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소원의 실현을 방해한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에는 유명한 영어 강사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수업다운 수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너희들 6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어째서 말 한마디를 못하냐?
하긴 원형 부정사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 선생님은 학생들의 영어가 형편없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6년 내내 배운 영어는 문법과 발음을 중시한 입시 위주의 공부이다 보니 실제로 회화를 할 때도 문법과 발음에만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위축되고 만다는 얘기였습니다. 선생님은 하여간 스트레스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중에 선생님만의 운동요법으로 영어 스트레스를 없애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스트레스 없애는 이야기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우 소리를 내면서 기묘한 동작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소리만 내면 교실이 폭소로 가득해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그 말은 확실히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결코 영어 회화를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술을 마시면 놀랄 만큼 외국인과 말이 잘 통합니다. 취하면 긴장이 풀리고 해해 웃음이 나서 체면도 부끄러움도 없이 열심히 떠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해 웃는 행동은 이른바 소원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영어도 다이어트도 인간관계도 사랑도 모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는 몸을 위축시키고 행동을 억압합니다. 잘 안 되면 어쩌지? 라고 부정적 생각에 지배당해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원 실현은 할 건 한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되게 잘 풀립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폭은 폭식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일을 더 합니다. 연애를 하고 싶으면 사람을 만납니다.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 실현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몸이 위축되기 때문이고 그 바탕에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하고 소리내지 않더라도 그저 해해 웃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됩니다. 딱 1분만 해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해 웃으며 최대의 가능성을 끌어낸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원한다, 스트레스, 해해 웃기, 소원 실현. 해해 웃으면 워프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5차원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는 5차원 세계 안에 무수히 있다고 합니다. 3차원 하나하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월 수입 200만 원인 나와 월 수입 1000만 원인 내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것을 평행 우주라고 부릅니다. 도라에몽의 도구 중에서 원하는 대로 상자가 지금의 스마트폰으로 실현된 것처럼 타임머신이나 어디로든 문도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을 왜곡하면 되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왜곡하려면 우주 차원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설령 시간과 공간을 왜곡할 수 있다고 해도 인과 문제가 남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예로 들면 고려 말기로 돌아가 조선을 건국하려는 이성계의 계획을 미리 권문세족에게 알려서 위화도 회군을 막는다면 조선의 건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평행우주론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며 단순히 있는 세상에서 없는 세상으로 워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3차원 세계끼리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없는 게 없다는 말씀. 워프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적으로 온 우주 차원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의 나에서 바라는 나로 워프하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우주의 최대 에너지를 발휘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해해 웃기의 능력입니다. 힘을 빼면 에너지는 그야말로 최대가 됩니다. 예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유명한 물리학자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의 지도 아래 연예인과 프로 공수도 사범이 겨루기를 선보이는 것이었는데 그때 그 물리학자의 해법이 바로 바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힘을 빼고 머릿속 생각마저 모두 내려놓고 바보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해해 웃는 상태가 된 연예인은 공수도 사범을 상대로 좋은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해해 웃으면서 긴장을 없애는 것만으로 그것이야말로 모든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해해 웃어봅시다. 몸에서 힘을 쫙 빼고 연체 동물처럼 흐느적거려도 좋습니다. 옆에서 보면 완벽한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보는 제일 강한 존재입니다. 자존심 따위는 집어치웁시다. 있는 그대로의 나, 바보, 멍청이가 되어서 일어섭시다. 미간에 주름을 펴고 헤헤, 반짝반짝으로 최대치의 파워를 냅시다. 소원은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고생이나 노력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일만 하면서 살면 됩니다. 학교가 가기 싫으면 가지 않으면 되고요.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아들도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면 공부든 일이든 몰두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싫어지면 헤어지면 됩니다. 아무려면 39억의 인구 중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 하나 없을까요?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도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면 성장하기 위한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어차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좋고 물론 릴렉스도 좋습니다. 해해 웃으며 힘을 빼고 릴렉스 합시다. 대단하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워프를 반복하다 보면 소원은 이루어지고 성장합니다. 참으로 간단한 방법이죠. 앞으로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물건과 기술이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해 웃으면서 기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좋아지기 마련이고 세상도 나의 인생도 틀림없이 점점 좋아질 테니까요.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탐욕의 힘을 활용하는 3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에너지를 부르는 말의 힘에 대해서 보았어요. 바로 대단하다라는 말이었죠. 우리가 욕심을 내고 더 원하고 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말, 대단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 나가는 소원의 3단 활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저 헤헤 웃으면서 우리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어요. 이 3가지의 방법만 우리가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해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하루하루의 일상이 조금씩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든, 여러분 다 마음껏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을 꾸는 만큼, 욕심을 내는 만큼, 그 에너지가 탄력을 얻어서
신나게 속도를 내기 시작할 거니까요. 재밌는 일러스트와 또 부담 없는 분량으로 여러분 모두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고요. 하지만 그 내용은 그저 가볍지만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